오늘은 경기도에 그동안 경기 북가고 하나만 있었는데 무려 4개나 과학고를 신설한다는 게 며칠 전에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 부천, 시흥, 이천 4개 도시에 과학고를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 한 군데 있었거든요. 방식은 성남하고 부천은 기존 학교를 전환하는 형태예요. 시흥하고 이천은 신설합니다. 기존 학교 전환하는 것은 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흥하고 이천 신설하는 곳은 2030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한 학교에 1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2027학년도면 현재 중2도 사정권이 있어요. 물론 27년도에 개설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가지 변수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28년도에 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학년이 100명이면 성남, 부천 2군데만 하면 200명이 증가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딴 지역은 아직 예산을 밝히진 않았는데 몇백억 수준이고요. 성남은 예산을 발표를 했었어요. 1000억 원 하겠다. 성남이 돈 많은 도시라 1000억 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원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특히 분당 중앙고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있어요. 기숙사랑 연구 실험실 이런 거 몇 개만 더 추가해서 짓는 거라 하드웨어 짓는 데는 얼마 안 돼요. 나머지를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교수진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투자할 것 같은데 10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웬만한 대학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입학하는 방식이 서류, 면담, 면접 이렇게 해서 과학고가 뽑아요. 영재고하고 달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과학고랑 크게 다르지 않게 입학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개요입니다. 그러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첫째 예상 실적을 가늠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관심 가지는 이유도 과학고가 생기면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걸 텐데요. 가장 가까운 학교 유형의 경기 북과고를 예를 들게요. 100명이 입학했어요. 12명이 졸업했어요. 8명은 탈락을 한 거예요. 전학을 갔거나 여러 가지 이유예요. 서울대 10명이 갔습니다. 카이스트 45명, 포스텍 9명. 그러면은 한 70% 가까운 학생이 설카포를 간 거예요. 나머지 학생이 연고대나 그렇게 간 겁니다. 실적 좋죠? 좋아요. 연고대까지 포함하면은 어지간한 학생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간다. 중도 탈락한 8명 빼고. 남들이 어렵게 가는 연고대를 경기 북과고 애들은 좀 못하면 가는 학교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경기과학고, 영재고입니다. 영재학교인데 그냥 영재고라고 줄여서 볼게요. 정식 명칭은 경기과학고고 학교 종류는 영재학교입니다. 여기는 120명이 입학했어요. 120명이 입학했고 몇 명인가 탈락했을 거예요. 서울대 57, 카이스트 27, 포스텍 1. 여기도 설카포를 약 70%가 가는 거는 비슷합니다. 영재고 가면 연고대까지는 어지간하면 간다. 조금 경기 북과고하고 다른 거는 서울대 비율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기 북과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는 조기 졸업한 애들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카이스트를 가요. 2년 만에 조기 졸업하면서. 그래서 서울대가 적고 카이스트가 좀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는 카이스트도 조기 졸업한 애들을 거의 안 받아주는 거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3년 다닐 거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카이스트 안 가고 서울대로 갈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안 날 건데 그래도 영재학교가 서울대를 좀 더 많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경기 북과고가 이 정도인데 성남과학고가 생기면 성남과학고는 경기 북과고보다 훨씬 인기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 영재고, 경기과학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이 영재학교나 과학고의 추세가 어떠냐면 서울대의 영재학교 출신이 10%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이번에 의대가 정원이 느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서울대 정원의 10%가 영재학교 단 8개 학교밖에 없거든요. 정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800 몇 명 중에서 400이 절반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여기는 좀 지방에 있는 영재고도 포함해서거든요. 거기다가 과학고까지 치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치면은 서울대 합격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특수한 목적 학교에서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가죠. 이렇게 경기도에 4개의 과학고가 생기면 수시 합격자가 많이 증가할 거예요. 어느 정도 증가할지 한번 볼게요. 분당에 서울대 합격자가 낙생고 한 곳에서 32명, 나머지 학교 다 합쳐서 54명이에요. 90명 조금 안 되죠. 전국 단위로 상당히 많습니다. 분당에 일반고밖에 없어요. 성남 외고 뺀 겁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합격자가 경기 북과고보다는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할 거로 예상돼요. 제 생각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경기 북과고에 갈 애들이 성남 과고로 오는 것도 있고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과고를 잘 안 갔단 말이에요. 영재고 떨어진 애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거나 그냥 분당 같으면은
낙선고를 갔단 말이에요. 오지간한 전국 단위 자사고만큼의 실적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걔들이 과학고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더 우수한 자원들이 성남과고에 간다고 하면 현재 한 70% 정도가 설카포를 가는데 경기북과고에서 성남과고는 그보다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70명보다 좀 더 많은 75명 예상하고요. 그리고 서울대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경기북과고는 10명 갔는데 제 생각에 한 35명까지도 갈 것 같아요. 성남과고가 잘해서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또 프로그램이 아마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판교가 있기 때문에 판교의 IT 기업과 연계한 IT 전문 특성화 수업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특성화가 반영되는 서울대 컴공과나 전기전자 제어공대라든지 인공지능이 쓰이는 각종 과에서 성남과고의 IT 특기생 애들을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는 제 생각에는 더 늘고 플러스 카이스트에서 조기 졸업자들을 안 뽑아주니까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있어요. 영재고는 조기 졸업이 없는데 과학고의 한 20% 정도가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근데 걔들을 줄이는 중이에요. 지금 조기 졸업 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더 줄이고 있고 카이스트에서도 조기 졸업자들을 안 뽑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 갈 애들이 대거 서울대로 가고 그러면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명에서 훨씬 더 늘 것 같아요. 35명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과학고, 경기영재고가 40몇 명, 50몇 명씩 이렇게 가는데 보통 한 해에 거의 그에 육박하게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이 정도가 성남과고 한 군데서 갈 예정 같아요. 서울대 카이스트만 해서. 근데 수시 합격은 학생이 잘해서가 아니고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덕분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서 서울대만 예를 들면은 한 명 정도 갔는데 거기에 플러스 한 3, 40명이 더 추가될 거예요. 얘들은 그냥 일반고를 갔으면은 서울대 못 갈 애들이 많아요. 걔들이 과학고가 생기면서 성남과고의 힘을 빌려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봐가지고는 못 갈 애들, 내신해가지고 못 갈 애들, 그런 애들 과학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 중에 많거든요. 내신에 그 1점 싸움을 못하고 수능을 위한 그 막대한 공부량을 해내지 못하는 애들이 하나를 깊이 파는 성향의 애들이 일반고를 갔으면 절대 서울대 못 갈 애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 40명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가. 이 정도면은 입시 판도가 흔들릴 정도죠. 카이스트까지 포함하면은 최상위권 애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합격자의 한 학교 덕분에 분당 전체를 합친 거에 한 50% 가까이 50%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한 학교 덕분에. 물론 분당 애들이 성남과고에 다 붙는 건 아니죠. 아니긴 한데 많은 애들이 분당 애들이 붙을 거로 예상이 돼요. 분당 애들이 그동안 경기북과고는 잘 안 갔거든요. 걔들이 성남과고 생기면 대거 지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당 전체에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수시 합격자가 대거 증가할 거다. 조금이 아니고 판도가 바뀔 만큼 많이 증가할 거다. 한편에서는 분당중앙고가 분당에서 그래도 메이저 학교란 말이죠. 낙생, 대진, 분당중앙, 서현 이런 데가 메이저 학교인데 실적이 좋은 학교가 사라지니까 분당 전체, 성남시 전체에 좀 마이너스가 아니냐 하시는 것도 있는데 분당중앙고의 서울대 합격자만 볼게요. 사실은 의대 합격자, 연고대 합격자, 카이스트 합격자 다 봐야 정확한데 데이터가 적어요. 서울대 데이터만 좀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서울대, 의대, 카이스트 진학 인원 비슷하게 나와요. 2에서 3을 곱하면. 분당중앙고가 10명이 갔어요. 서울대를. 의대 포함하면 한 20 몇 명 갔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수시 3명, 정시 7명입니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을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는 서울대가 거의 안 뽑으니까. 정시는 수능치사가 간 거예요. 현역 아니고 재수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은 분당중앙고가 과학중점 학교로서 수시에 되게 도움이 된다 했지만 수시는 3명밖에 못 갔어요. 얘들 2명은 지역균형 선발로 전교 1, 2등이 간 걸 건데 그거 빼고 나면은 분당중앙고가 잘해서 그 덕을 보고 서울대 간 애는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자기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니고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서울대 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정시 합격은 학교가 잘해서 간 게 아니고 학생이 잘해서 간 거예요. 그럼 얘들은 분당중앙고가 있거나 없거나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딴 고등학교 가서도 해요. 그만큼. 내신이 조금 더 치열해지는데 어차피 얘들이 수시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정시 합격자 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물론 서울대가 한 20% 정도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분당중앙고 하나가 10몇 개 고등학교를 흩어지는 건데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까 하면 그렇지 않다. 어차피 수능 봐서 가던 애들이라 크게 없다. 근데 수시 합격생 3명만큼은 조금 손해가 있죠. 분당 전체를 보면. 근데 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는 아니다. 없진 않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 그래서 수시 합격자 수가 증가하는 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함하면 7, 80명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서너 명 감소하는 것은 크게 입시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분당에 성남과학고가 생기는 건 알겠어.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 지나가는 문호가 꽤 넓어지는 건 알겠어. 그동안에 가던 거에 한 50% 이상 영향을 미칠 거 알겠어. 어마어마하게 문호가 넓어지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애가 이 과고를 준비해야 돼? 아니면 뭐 용재고나 전국단위 자사고나 낙성고 같은 갑반고를 준비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몇 가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최상위 대학 진학 가능성별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게요. 영재고가 성남과학고보다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유리하다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경기북가고가 서울대를 적게 가긴 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 포함하면은 진학률은 거의 70%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함 공대가. 경기과학고, 영재학교죠. 서울과학고 다음으로 메이저인데 여기서도 한 70%가 설카포를 가거든요. 비슷하다고요. 다만 서울대 비중이 높고 낮고 차이인데 조기 졸업이 거의 없어진다고 하면 3년 다닌다고 하고 성남과학고가 경기북가고보다는 작은 애들이 더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예산이라든지 뭐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좋아질 거를 예상해보면 크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영재고하고 거의 비슷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금 못할 수는 있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처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할 가능성도 있어요. 성남과학고는. 심지어 지방에 있는 영재고보다는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남과학고가 외대부고 포함 외대부고 아주 인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입시 실적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외대부고가 설카포, 연고대까지 합쳐도 70% 진학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의대 포함까지 다 해도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는 다 포함해도 외대부고 진학률보다 성남과학고 진학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대부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의 넘버 1, 2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대부고보다도 최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더 높을 것 같다. 낙생고 같은 갑반고 아주 잘하는 일반고, 화성고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뭐 넘사벽이죠. 낙생고가 많이 간다 그래도 서울대,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의대 다 합쳐서 20% 갈까 말까거든요. 그것도 애들이 정시로 죽자고 많이 해서 간 거예요. 수능으로. 학교 프로그램만 따라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넘사벽이죠. 성남과학고가 생기면 영재고 못지않는 진학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년 조기 졸업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재고에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합격이 유리하냐? 얼만큼 유리하냐? 영재고 합격이 제일 어려워요. 영재고는 굉장히 합격하기 어렵고요. 800명밖에 안 뽑고요. 성남과학고가 생기면 성남과학고 합격하는 거랑 외대부고 합격하는 거랑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어려움의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보면은 비슷비슷하다. 둘 다 어렵다. 어느 게 더 많이 어렵다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자기 성향에 맞는 거를 가면 된다. 그런 정도 차이 같아요. 갑반고야 뺑뺑이니까 뺑뺑이 되긴 어렵죠. 내가 컨트롤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갑반고하고는 또 넘사벽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입학은 영재고가 성남과학고보다 훨씬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훨씬 어려운데 나중에 대학 갈 때는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들어가기 쉬운데 최상위권 대학 가기는 비슷하다 하면은 오히려 좋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재고급은 아니다 생각하는 부모님들한테는 관심 가져셔야 될 뉴스예요. 우리 애가 영재성이 강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영재고를 붙기도 어렵고 가서도 요행이 붙어도 가서도 괴로울 것 같은 학생인데 과학고는 못할 것 같아 하는 학생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영재고보다는 훨씬 층이 두터운데 걔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입학 대입 전형이 있어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요. 수시 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교과 전형이 있어요. 내신 숫자만 보고 뽑는 그런 거가 있는데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못 가요.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얘들이 가려고 하는 데가 서울대, 카이스트, 낮춰도 연대, 고대까지인데 이 설카포, 연고까지는 교과 전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재고 과학고는 수학과학에 굉장히 양이 많고 깊이 파고드는 타입, 탐구를 하는 타입이에요. 뭐 시험 쳐서 1점 더 맞는 그런 싸움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이 있긴 한데 그게 막 실수 싸움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보질 않아요. 내신 플러스 다른 거를 보기 때문에 다른 탐구 활동이 되게 비중이 커요. 그래서 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이 어떤 성향의 학생이 가야 되냐면 1점 싸움 잘하는 애들 말고 좀 실수도 있고 치밀하고 치열하지는 않은데 몰입해서 뭔가 파고들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애들한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수학과학만 주로 보니까 다른 과목까지 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수학과학만 특별히 잘하는 애들, 국어나 영어가 좀 약한 애들 그런 애들한테 유리해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요.
수능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섞여 있어요. 수능이 전체 최상위권 진학의 절반 이상일걸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애들은 좀 적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 있으면서 수능의 1점 싸움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야 돼요. 그래서 조금 팔방미인형인데 그런 학생이 한 분야만 파고드는, 수학과만 파고드는 애들은 안 맞아요. 그리고 1점을 위해서 기꺼이 문제집 5권을 덮을 수 있는 애라야 돼요. 갑방고를 간다 하면은 수능하고 내신 싸움을 해야 돼요. 숫자 싸움을. 여기 그래서 학종파다 그러면 영재고 과학고가 맞고, 수능하고 학종 둘 다 좀 할 만한 애다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십시오. 그도저도 아니다면 갑방고를 가셔야 되고, 학생 성향별로도 유분리가 있어요. 영재고는 어떤 애들을 뽑냐면 영재성이 있는 애들 뽑아요. IQ로 치면은 135 이상인 애들. IQ 검사 좀 해보십시오. 영재고 관련 애들은 IQ 검사 해보시길 권합니다. 미리. 어릴 때. IQ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IQ가 영재고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영재고 합격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가서도 영향을 미쳐요. 영재성이 있으면서 수학과학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영재성은 IQ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영재 설명회 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영재성이 있어야 돼요. 지능도 있어야 되고, 제가 영재 행동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가 학생 선발하는 노하우가 꽤 있기 때문에 성실한데 영재성이 좀 적은 애들은 기가 막히게 탁탁 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재성이 반짝이는 애들, 그리고 수학과학 좋아하는 애들은 영재고를 지향하십시오. 과학고는 영재성은 덜 필요해요. 대신 탐구하는 힘이 필요해요. 얘들을 뽑을 때 면담하고 면접을 한다고 했잖아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생기부에서도 탐구를 봅니다. 영재고는 생기부를 덜 봐요. 그냥 주요 과목에 B만 없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필고사를 쳐서 뽑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뽑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생기부를 별로 안 봐요. 근데 과학고는 생기부 플러스 면담 플러스 면접으로 뽑거든요. 생기부 면담으로 1.5배수에서 2배수를, 경기북가고는 1.5배수 뽑았는데 하여튼 거의 많은 애들, 경쟁률이 경기북가고 10대 1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8명 이상을 생기부하고 면담만으로 뽑아요. 면담에서 문제풀이를 안 해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오히려 메인이란 말이에요. 생기부에서 뭘 보냐면 기본적인 내신 학점은 보는데, 점수는 보는데 B는 없어야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탐구했던 걸 봐요. 수상 실적도 보고, 탐구 보고서 같은 거 했던 것도 보고, 무슨 경시대 이런 것도 보고, 학교마다 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성남과구가 뭘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탐구했던 흔적을 봐요. 생기부에 남아있거나 자소서에 남아있는 거를. 그거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무슨 책을 읽고 뭐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해봤다 하면 직접 와서 네가 연구한 거 뭔데? 하고 물어요. 몇 번 물어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완전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생기부와 자소서에 있는 거를 보는데, 뽑아내는데, 그때 뭐를 눈여겨보냐면 얘가 수학과학 분야에 탐구를 했느냐를 주로 봐요. 그래서 탐구를 빌드업을 해야 돼요. 제일 흔한 게 영재교육원 다니면서 산출물 했던 거, 또 각종 과학 경시대회, 탐구 토론대회 이런 게 공교육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 나가서 했던 거, 무슨 발명대회 이런 거, 학교 동아리에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탐구해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어냈던 거, 그런 거를 봐요. 그리고 면담을 말로 하고 면접도 말로 하거든요. 지필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영재고는 지필고사에서는 그게 안 걸려줘요. 문제 잘 푸는 애들이 붙어요. 근데 과학고는 문제 잘 풀면서 말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떨어져요. 면접은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하기 전에 떨어져요. 면담할 때 떨어져요. 그래서 어버버하고 말을 잘 못하네. 문제는 기똥차게 잘 푸는데 걔들은 영재고 노려야 돼요.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 잘 풀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하고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 애들이면 오히려 과학고가 유리해요. 그리고 수학과학에 대한 애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과학고 붙는 애들은 수학과학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영재고는 독서 좀 덜해도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독서가 중요해요. 영재고는 수학이 70%, 과학이 3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영재고 합격하는데 수학이 30%, 과학이 70% 준대요. 과학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덕후다. 책을 많이 읽고 이것저것 체험전도 찾아다니고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근데 영재성이 있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면은 해보십시오. 과학고는 제 생각에는 IQ가 120 정도라도 충분하다. 115도 저는 충분하다. 이 정도 이상이면 과학고 붙을 수 있다. 영재고하고 꽤 차이 나도 붙습니다. 과학이 중요하거든요. 독서 좋아하고 덕후면 좋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수능이나 이런 거를 학원에서 다 빌드업을 못 해줘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지방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혼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학교가 참 좋고 잘해주지만 학교가 수능을 시켜주질 않거든요. 자기가 해야 돼요. 주말에 잠깐 나와서 하는 거니까 여기 교육특구에 갑방고처럼 수능 대비를 주 7일 동안 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AP라든지 이런 어려운 과목, 극심화 과목들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저번에 저희가 설명회 한번 했는데 외대부고 뭐 안 하고 이런 학종형은 진짜 많이 시켜요. 수능에 안 나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해내려면 푹 빠져서 좀 몰입해서 그걸 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갑반고는 오로지 수능하고 내신이니까 치밀한 게 중요해요. 1점을 안 틀리는 게. 그리고 엄청나게 성실해야 돼요. 3년 내내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수능 공부란 게 암만 KMO 금상 땄던 해도 수능 수학을 만점을 못 받아요. 아마 옥스퍼드 대학생이 우리나라 수능영을 풀어도 100점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 꽤 있는데 시험을 위한 시험이 좀 돼버린 감이 있어요. 변별력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능이나 내신에서. 그래서 그거를 군말 없이 해낼 수 있는 성실성이 필요해요. 영재고나 과학고 가는 애들 그걸 군말 없이 해내기가 어려워요. 불합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향 따라 다르니까 좀 가늠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적 학습량별 유불리를 따져볼게요. 영재고에 합격하려면 수학과학은 고3 수준의 선행심화 필요합니다. 붙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요. 가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그리고 수학과 KMO나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같은 경시를 한두 과목은 공부하는 게 필수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준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영재고 입시를 위한 특별한 수업을 더 해야 돼요. 수학과학 분야에. 그래서 얘들이 이게 중2 여름부터 중3 여름까지 한 1년을 요걸 해야 돼요. 그러면 초5부터 중1, 중2까지 KMO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초5부터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시장 연령이 낮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초5부터는 KM 이런 걸 해야 돼요. 고등과정은 들어가서 영재고 준비를 해야 돼요. 누적 공부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그게 1년 땡겨지는 중이니까 초5 올라가면서 고등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초4 올라가면서. 지금 어린이들은. 저희 학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는 그렇지 않아요. 중상급만 하고 붙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냥 고1 정도 하면 돼요. 이거는 보통 애들이 하는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그게 별로 안 필요하다. 과학고 합격하는 데는. 가서 잘하려면 공부는 미리 해놔야 되긴 하는데 합격하는 데는 중학교 범위에서 면담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영재고 집필고사를 2차를 통과하려면 중학교 수준 가지고는 어려운데 과학고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중상급만 해고도 붙어요. 대신 탐구하고 산출물 했던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탐구했던 걸 주로 본다고요. 묻는 것도 그걸 물어요. 면담에서도.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5배수나 2배수 뽑을 때까지 문제풀이를 안 한다니까요. 말로 물어봐요. 이것저것을. 구술 면접하고 달라요. 문제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 뭐 관심 있었다. 무슨 책을 읽었다면 양자역학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걸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산출물에서 뭘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수학이면 자기가 어떤 공식을 만들었다. 어떤 이론을 담겼다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GTG 영재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수학 영재원 산출물 발표대회를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때 어제 저희가 수학 산출물을 4, 5, 6학년들 데리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회를 했고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한복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수학과 저희 후배님이세요. 과 후배이기도 하고 서울대 수학과 박사세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이들 소논문을 1년 동안 지도를 해주세요. 한 달 단위로 작은 페이퍼를 쓰고 여름 방학부터 12월 말까지는 한 4, 5개월 동안 꽤 긴 소논문을 써요. 그 산출물 발표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재교육원 설명회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영재교육원 가면은 산출물 많이 이런 경험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고 관련한 애들은 영재고 관련한 애들하고 조금 길이 달라야 돼요. 영재고 관 애들은 산출물 이런 거 덜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에 문제풀이를 좀 더 해야 돼요.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경시, KMO도 해야 되고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한 1년은 영재고 입시를 따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학고는 오히려 선행을 좀 줄이고 극심화를 좀 줄이고 경시대 같은 거, KMO 같은 거 좀 줄이고 그 시간에 탐구 산출물을 해야 돼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누적 공부량이 과학고보다 많아야 돼요. 고3 수준의 선행심화 필요합니다. 수학과학에 한해서. 국어 영어도 고3 수준. 그래서 얘들은 입학할 때 수능이 거의 1등급 근처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특히 국어하고 영어는. 가서 국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얘들이. 수능에도 안 나오는 심화 과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내신이 너무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전사고가 누적 공부량은 영재고 다음으로 많이 해야 돼요. 어쩌면 더 해야 돼요. 누적 공부량은 국어, 영어 이런 것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 공부량은 전사고가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갑반고를 간다. 이 수준이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고가 누적 공부량이 제일 꼴찌예요. 갑반고 가서 최상위권 하는 것보다 적게 하고 가도 돼요. 실제로도 갑반고, 낙성고 같은 데 가서 전교권에 할 만한 애들 그거보다 누적 공부량 적은데 수학과학 좋아하고 더 크고 어느 정도 똑똑함이 있고 그런 애들이면 경기 북가고 가서 걔들이 서울대 가요. 공부량이 적은 애도. 그래서 탐구심이 있는 애들, 그런데 누적 공부량이 적었던 애들은 과학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가기만 하면 70~80%는 연고대 이상을 가니까. 그러면 대응 전략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분당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이 정도 이상을 가는 애들이 한 40% 이상 느는 셈이에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문호가 확 넓어진다. 한 학교 때문에. 그래서 영재성은 영재고 갈 만큼은 아닌데 수학과학 좋아하고 탐구심이 있는 학생한테는 최상위권 대학 진학할 좋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나 낙생고 같은 갑반고에 가서 내신 1.4음, 수능 1.4음 하기 어려운 성향의 애들이 있어요. 좀 실수를 한다거나 그만큼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공부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좀 깊이 파고드는 덕후 성향이 있는 애들. 그런 성향에 있는 애들한테는 최상위권 대학 가기 좋아요. 얘들은 수능 내신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못 갈 애들이 그냥 과학 좋아해서 덕후라서 파고들고 뭐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고 탐구하는 거 좋아하는 애인데 얘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애들, 싸움에 좀 약하고 독한 맛이 적은 애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IQ가 115, 20, 120 정도면 충분히 과학고 가거든요. 가서도 잘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학생이면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선행을 미친듯이 안 해도 돼요. 수학과학은. 중학교 과정만 끝내고도 붙는 애들이 있어요. 1년 선행은 누구나 하잖아요. 중3 돼서 고1 과정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하고도 붙는 애들이 있어요. 대신 수학과학은 심화를 하고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탐구를 해야 되고 배경 독서가 많아야 돼요. 탐구랑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특히 과학 독서는 매우 많이 해야 됩니다. 수준 높은 독서, 대학 수준의 독서. 이게 덕후의 증거고요. 그런 거를 면담에서 본다고요. 수학과학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해서 산출물 만들고 그걸 발표해본 경험이 입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재고하고 달라요. 영재고는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그걸 해야 일단 1.5배수 안에 들어가서 캠프 전형을 갈 수 있는데 과학고는 아니에요. 생기부에 이거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에 이걸 남겨야 돼요. 안 되면 자소서에라도 남겨야 돼요. 내가 뭔가 탐구했고 산출물 했다를. 영재교육원 다니는 것도 방법인데 안 보는 과학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필수원은 아니에요. 근데 탐구는 필수입니다. 저희 GTG 영재원 수학이 있고 GTG 영재원 과학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셔도 좋고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고 무슨 시험 쳐서 붙는 데가 아니에요. 과천대 영재교육원 이거 시험 쳐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1년에 2번 붙고 정보까지 있어요. 과학 외에도. 그래서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같은 걸 다니면은 좀 권위가 있는 산출물이 생기죠. 야매로 얘가 학원으로 만든 거 아니구나. 카이스트 하면서 했구나 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이별 합격 로드맵 현재 중2, 중1이면 현재 중2가 27학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때까지 성남하고 부천에서는 생길다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중2, 중1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중3 과정까지 선행 심화는 해야 된다. 고1 과정도 해도 돼요. 공통과학 정도는. 수학도 고1 과정까지는 하는 것도 좋아요. 이건 원래 하는 거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생기부 관리를 하셔야 돼요. 탐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동아리를 해서 넣든 그 수행평가할 때 뭐라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행평가에서 뭘 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어서 자기가 더 탐구를 해야 돼요. 이게 최고 좋아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뭘 내줬어요. 뭐 예를 들면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생물시간에 뭘 했어.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 탄천의 생활 폐수가 어떻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지역은 오염이 심하고 약한데 그 원인이 뭐냐 찾아봤다든지 뭔가 하여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더 해도 좋고 뭐 안 되면은 사설교육기관 저희 GTG 영재원 수학이나 영재원 과학 같은 거 이용하든 영재교육원 이용하든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이용하든 뭘 해서라도 산출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를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뽑을 때 면담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생기부 플러스 면담으로. 거기서 최종 합격자 1.5배수를 뽑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암만 자기가 영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깝게 떨어진 애라도 이런 생기부에 뭐가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그냥 면접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재고 떨어진 애라고 꼭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애들이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과학고 갈 애들이. 그래서 얘들 보고 영재고 준비하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더 하라 그러면 쉽지 않긴 한데 부모님이 전략적으로 별로 품은 안 되는데 할 만한 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영재고 발표 나고 과학고까지 몇 달의 준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보완하면 돼요. 보완이 뭐냐면 안 읽었던 책을 그때 읽기도 하고 기부에서 추가 연구를 별로 안 했어. 그냥 한 줄 올라가기만 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연구하면 되니까 생기부에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B 받으면 안 돼요. 수학과학에서 B 받는 애들이 중1 때쯤 있어요. 중1 때 옛날에는 자유학년제가 없었는데 이제 중1 때부터 중간기말을 치니까 중1 때 B 받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과학 덕후들 중에는 있어요. 꼭 챙기셔야 돼요. 그다음 초6, 초5면은 신설된 이후죠. 근데 얘들은 아직 나는 영재건지 과학건지 분화가 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KMO라든지 요거를 할지 말지 정해야 됩니다. 저라면 IQ 검사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권위 있는 학원, 저희 GTG 영재센터 같은 권위 있는 학원에 가서 테스트 보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수학과학 선행 많이 해야 됩니다. 꼭 KMO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꼭 과학고만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학고 가더라도 중고등 고3까지 선행한 애들이 가서 잘해요. 가서 고생을 덜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초6, 초5 때 탐구 산출물 경험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때가 만들기 좋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은 그때는 진짜 본격적인 입시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영재교육원 다니는 것도 좋고 GTG 영재원 수학 같은 거 이용해서 소논문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과학탐구 토론대회 이런 대회를 나가서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거든요. 초4 이하면 수학과학 선행을 하면서 독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 많이 하시고 과학 분야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재고는 수학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지만 과학고는 과학이 70%입니다. 수학이 30%예요. 그래서 수학과학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과학 어떻게 잘해요 하는 건 저희 설명이 얼마 전에 했거든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저학년 때 실험과학 하시면 좋습니다. 실험과학 잘하는데 YG만 잘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4, 5, 6 사고력 과학이 있어요. GTG에 사고력 과학 매우 좋습니다. 과학에 대한 설명은 저희 설명회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2달 안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질의응답 할게요. 산출물 경험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하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재교육원을 다니면 영재교육원에서 산출물을 해요.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이제 하니까 저희 설명에서 했죠. 그 다음에 가천대 브릿지를 다녀요. 이것도 얼마 전에 설명했어요. 가천대 브릿지를 다니면 거기서 단기과제, 장기과제 이런 걸 해요. 거기서 과학자들이 할 만한 연구를 교수님이 내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GTG 영재원 수학은 와서 보면 저기 논문집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탐구했던 거를 자기가 심화시켜서 발전시키고요. 그것도 아니고 생으로 한다. 그냥 나 혼자 한다면은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혜로우시죠. 어떻게 하냐면 봄에 꽃피는 뭐 이런 배경에서 건물 높이 재는 거를 찍어요. 그 교양도서에 보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피라미드 높이를 쟀던 원리가 나오거든요. 닮은 비라는 걸 이용해서 막대기 길이의 그림자를 재서 피라미드 그림자 길이를 알면 피라미드 높이를 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얘가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봄에 어디 여행 가다가 휴게소 높이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봄이니까 햇볕의 고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해서 딱 재고해서 했던 거 한번 하고 여름에 반팔 입을 것도 한번 더 하고 가을에 단풍 질 때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같은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 길이를 잰 거예요. 학교 건물 재기도 하고 휴게소 건물 재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했어요. 방법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정밀도를 높이려고 조금 할 때마다 기계나 이걸 조금씩 더 도입을 해요. 각도를 어떻게 정확히 재는지도 해보고 그런 거가 이제 페이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같은 책, 했던 사진 그리고 자기가 탐구했던 걸 정리해 놓은 거 그걸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최고죠. 이거 급조해서 남이 한 거 아니고 진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얘가 닮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뭘 재는 거를 해봤구나. 교양도서에서 읽은 걸 해서 필요하면 중고등학교 닮음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 GTG 영재원에서는 그걸 대학 수준까지 하고 들죠. 영재원 수학은 얘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시기에 탐구 산출물은 초등 생기부에 올라가고 그걸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을 해준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중학교 생기부만 봅니다. 과거에서 뽑을 때 초등 생기부는 하나도 안 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뭘 했던 거는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생기부에서 뭘 설렸던 하나도 영향이 없다. 중학교에서 한 것만 영향이 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탐구 경험을 시키다, 산출물 경험을 시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경험이 없는 애는 중학교 가서 못해요. 진짜 너무너무 애들 보면 한심할 정도로 못해요. 완전 바보 같아요. 근데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한 수준인데도 초등학교 때 뭔가 탐구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산출물 만들고 뭐 속 레포트 쓰고 했던 애들이 그게 한두 번 쌓이면서 점점 수준이 올라가요. 애가 탐구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탐구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게 중학교 때 표가 나요. 학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가 나요. 저희 발표할 때도 다르고요.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가면. 그 수행평가 할 때도 완전 달라요. 얘가 팀 단위로 뭘 해도 완전 탁 두드러져요. 팀장이 돼가지고 얘 뭐 시키고 실험 설계하고 그래서 결론 낼 때 막 토론하고 생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게 생기부에 올라가고 또 만들었던 거 있으면 동아리 같은 거 했던 거 있으면 다음에 자소서 쓸 때 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등 생기부가 반영되는 건 아닌데 그때 했던 경험이 발견된다. 그런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별거 아닌데 투입된 시간 안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 갔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지금 탐구 산출물 많이 합니다. 대회가 많거든요. 전국 대회가.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애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요. 천문대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도 일종의 탐구 산출물 경험에 도움이 될까요? 오, 굿이죠. 굿. 그때 했던 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주 좋죠. 그래서 천문대도 좋고 무슨 수학박물관 과천과학전시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IQ를 체크해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이의 그릇을 체크해보라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IQ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영재 설명회했어요. 영재교육 설명회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행동 특성, 정서적 특성이에요. 그 다음이 IQ입니다. 이 두 개가 영재성의 중요한 특징인데, 여러분이 영재성의 특징, 이건 오늘 할 주제가 아니니까 옛날 영상 참고하시고, 영재고를 가겠다 하면은 저는 IQ 검사는 좀 해보시길 원합니다. IQ 130, 135 그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IQ로 안 잡히는 영재성이 있어요. 행동 특성이나 그게 강하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는데, IQ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거냐면요, 과학고에서 조기 졸업을 한 20% 정도를 조기 졸업을 해요. 2년 만에. 조기 졸업 조건 중에 내신이 상위 몇 프로가 있어요. 1, 2등급을 해야 돼요. 플러스 IQ 140 이상이었어요. IQ가 조기 졸업의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그냥 야매가 아니에요. 공교육에서, 국가 공교육에서 조기 졸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IQ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IQ를 140에서 조기 졸업이 좀 폐해가 많으니까 145 이상으로 올렸어요. IQ가 그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고밖에 없으니까 IQ 아주 높은 애들이 영재고로 빠지는 게 없이 그냥 과학고로 다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급이 차이가 나니까 걔들은 조기 졸업시켜서 일찍 대학을 보내버린 건데, 그 전통이 아직 남은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그래요. 하여튼 IQ가 과학고에도 IQ 높은 애들 많습니다. 많긴 한데 IQ가 그만큼 안 되는데 한 120 정도다. 그러면은 영재고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50 가깝게 IQ가 높고 의지가 있을 경우 영가고 들어갈 확률이 높긴 할까요? IQ가 높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GTG에 그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도 있을까요? 제가 영재 교육 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IQ 150 이상인 애들도 입학 실적이 안 좋습니다. 70% 이상이 그냥 보통보다 못 가요. IQ 그냥 100, 110 이런 애들보다 못 가고 IQ 120 애들보다 대부분이 입시가 안 좋습니다. 왜냐? 그거는 제가 영재 설명에 밝혀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부모님이 IQ 높고 영재성이 강한 애들을 이해 못하시면 얘들은 오히려 타고난 IQ가 높은 게 독이 됩니다. 입시에서는 매우 불리하니까 IQ가 130일 때는 평균보다 살짝 잘 가요. 오히려. 근데 135면 좀 못 가고 150 되면 확 못 가요. IQ가 높을수록 공교육 라인에 안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모르기 때문에 애들 망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잘 모르시면 저 찾아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 많아서 제가 도와드릴게요.